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제가 에스쁘아와 함께 활동을 한 지 이제 1년이 훌쩍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에스쁘아와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제품을 만나보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만 한번 모아서 영상으로 가져와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에스쁘아의 새로 출시된 신상인 에스쁘아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까지 가져왔고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에스쁘아의 베이스 라인입니다. 베이스 라인은 총 3가지 라인으로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가볍고 촉촉한 데일리 메이크업 라인인 비내추럴 라인, 글로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윤광 표현을 해주는 비글로우 라인, 커버력과 밀착력을 모두 잡은 비벨벳 라인으로 나누어지고요. 컬러는 대체적으로 13호톤의 바닐라, 21호톤의 아이보리, 22호톤의 페탈, 23호톤의 베이지로 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내추럴 라인을 제외한 다른 라인들은 쿠션과 파운데이션이 함께 출시되는 편인데요. 두 가지의 텍스처 차이나 컬러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파운데이션과 쿠션을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라인별로 이제 스페셜한 에디션이 항상 출시가 되는데요. 비글로우 라인에서 골든아워 에디션이 출시가 되었고요. 비벨벳 라인에서 해피크러쉬 에디션이 출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내추럴, 비글로우, 비벨벳 쿠션 모두 포도 채널에서 한 번씩 이벤트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 보여드리는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을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신상인 플루이드 파운데이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하면은 출발은 바로 비벨벳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커버력이 좋은 비벨벳 라인에는 대체적으로 쿠션과 파운데이션이 그렇지만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바를 수가 없는 구조인데 에스쁘아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손으로 바를 수 있는 커버력이 높은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들어진 게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이고요. 플루이드라는 이름에 맞게 굉장히 가장 묽은 농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글로우나 비벨벳 파운데이션보다는 훨씬 묽어서 약간 고농도의 앰플 같은 느낌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얼굴에도 올려볼게요. 도구 없이 바르는 제품이어서 손으로 발라보았고요. 제품을 바르실 때 플루이드라고 생각을 하셔서 되게 많이 바르시는데 딱 한 방울만 짜주시면 됩니다. 제가 선크림을 바르듯이 발랐다가 발색이 너무 좋아서 진짜 몇 번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양 조절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작은 물방울 사이즈로 올려주시면 얼굴에 손가락 자국이나 뭉침이 없이 되게 쓱쓱 제품이 달라붙고요. 플루이드를 사용해보시면 아마 이 점 때문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점도에 비해서 커버력이 굉장히 좋아요. 일반적인 토너 크림이 기본 피부의 컬러 위에 베일을 씌인 듯이 피부 컬러를 조정시켜주는 제품이라면 이번 플루이드는 확실하게 파운데이션이라는 느낌으로 얼굴에 올라가고요. 톤 보정이 아니라 톤 커버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비비크림을 생각하시면 비비크림을 손으로 바르면 약간 이 손 주름 사이에 껴가지고 서걱서걱거림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플루이드는 입자가 너무 곱다 보니까 그런 서걱거림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감은 기초 케어의 정도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편인데요. 기초 케어를 좀 크림까지 무겁게 케어하셨다면 세미글로우에 가까운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가볍게 스킨이나 로션 정도로 마무리하셨다면 세미글로우보다는 세미매트에 가깝게 마무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플루이드 파운데이션을 손으로 바르지 않고 브러쉬로 바르게 되면 손으로 발랐을 때보다 조금 더 광이 도는 느낌이고요. 퍼프를 올리게 되면 플루이드의 유분이 흡수되면서 확실히 세미매트하게 발리고 커버력이 올라가는데 유분감이 줄어들수록 비벨벳과 비슷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바르다 보니까 이게 왜 비벨벳에서 출발했는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도 말씀드려야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이 케이스 때문에 나타난 것 같은데요. 이 케이스가 모양이 굉장히 유니크해요. 그리고 이 소재가 좀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테스트로 받고 한 달 정도를 쓰다 보니까 이제 끝쪽에만 파운데이션이 남아있게 됐는데 아무리 얘를 눌러도 파운데이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케이스가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끝에 있는 파운데이션까지 짜서 쓰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확실히 묽은 제품이잖아요. 처음에 진짜 밀착력 있게 발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의 유분과 좀 잘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뜨거나 지워지는 건 거의 없는데 안경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좀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부분에서 밀림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함께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라인은 아이 메이크업 라인인데요. 첫 번째로 아이브로우 라인들입니다.
아이브로우 라인은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과 더브로우 컬러 픽싱 마스카라로 구성되어 있고요.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은 붉은기가 빠진 뉴트럴한 브라운 컬러감의 1호 클래식 브라운, 노란기와 붉은기가 모두 빠진 쿨톤 컬러 라인의 2호 쿨 그레이, 중간 밝기의 염색모에 어울릴 만한 부드러운 밝기의 3호 내추럴 브라운, 애쉬한 컬러감이 있는 중간 밝기의 염색모를 위한 4호 애쉬 브라운, 웜톤의 밝은 염색모를 위한 베이지 브라운 색감의 5호 라이트 브라운, 쿨톤의 밝은 염색모를 위한 애쉬빛의 6호 라이트 토프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요. 브로우 컬러 픽싱 마스카라의 경우에는 밝은 컬러의 베이지 브라운 컬러감을 가진 1호 베이지와 노란기와 붉은기가 빠지면서 애쉬빛이 비치는 토프한 브라운 컬러감의 2호 토프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자면 이 아이브로우의 모양이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삼각형의 뾰족한 앞부분을 앞으로 해서 그리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선 모양으로 그릴 수 있고요. 삼각형의 좀 뭉툭한 뒷부분을 앞으로 해서 그리면은 넓은 눈썹의 면들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컬러 마스카라는 앞쪽이 15도 정도 비스듬하게 꺾여서 눈썹의 결 모양대로 빗어주기 좋게 출시가 되었고요. 소리 사이즈도 컴팩트하게 출시가 되어서 정말 꼼꼼하게 눈썹의 컬러를 바꾸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 메이크업, 이번엔 아이섀도우 라인들을 보여드릴게요. 아이섀도우 라인들은 특별히 에스쁘아의 스페셜 에디션 제품들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핑크빛의 발레 코어룩 디자인의 에스쁘아의 로지 비비 에디션과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샹들리에 에디션 가져와 보았습니다. 에스쁘아의 에디션들은 거의 항상 리얼 아이 팔레트 올뉴나 꾸띠르 립글로스나 더슬림 립스틱 매트 같은 기존에 있었던 라인들을 변형시켜서 출시를 하는 편이고요. 기존의 라인들은 에스쁘아의 시그니처 컬러죠. 거의 레드 컬러로 출시가 되는 편인데요. 이런 스페셜한 에디션들은 핑크나 오렌지 같은 너무 예쁜 컬러들로 컨셉에 맞추어서 출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발레 코어룩의 감성을 잡은 로지비비 에디션은 핑크 컬러감이 메인으로 배치가 되면서 올뉴 팔레트는 맑게 올라오는 혈색같이 보이는 핑크 컬러의 MLBB 컬러와 베이지 브라운의 조합으로 출시되었고요. 립 같은 경우에는 MLBB 컬러감의 장밋빛의 로지비비 컬러와 안색이 조명이 켜질 만한 핑크 채도감이 강조된 레어 로지 컬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핑크빛 펄감이 몽실몽실하게 들어가 있는 꾸띠르 립글로스 2호 로지빈까지 패키징 되면서 로지비비 에디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로지비비가 추구하는 발레 코어 룩의 분위기 자체가 연한 핑크 컬러를 베이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쿨라이트 분들께서 가장 잘 어울리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라이트한 컬러들을 중화시킬 수 있는 베이지와 브라운 컬러들이 적절하게 들어가주면서 웜톤 분들까지도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게 출시가 되었다는 게 이번 로지비비 에디션의 굉장히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올해 23년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출시된 샹들리에 에디션의 경우에는 홀리데이의 컨셉에 맞춰서 출시가 돼서 그런지 피치, 코랄, 골드 등의 글리터가 반짝반짝하게 포인트가 되는 에디션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글리터의 입자가 너무 화려하게 사이즈가 크지 않고요. 오히려 쉬머링한 글리터들 위주로 들어가서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같이 내주는 에디션입니다. 그리고 이 샹들리에 에디션은 특이하게 꾸띠르 립 글로스만 같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 립글로스의 컬러가 또 퍼플 컬러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바르면은 입술에 약간 보라색 필터가 살짝 씌이면서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을 내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립 메이크업은 꾸띠르 립 틴트 벨벳의 2호 문리 컬러와 함께 발라서 연출해보았는데 웜한 컬러 위에 올렸을 때는 보랏빛 컬러가 조금 중화가 되면서 살짝 톤 다운된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보랏빛 컬러의 립글로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 메이크업 추천템인데요. 에스쁘아가 생각보다 립을 정말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라인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두 가지 라인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다시 리뉴얼돼서 출시된 세레나데 에디션 제품입니다. 세레나데 라인은 정말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리뉴얼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인스타를 들어가 봤었는데 인스타의 모든 피드가 세레나데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아이템이었던 것 같고요. 컬러감을 먼저 보시면 미지근한 느낌의 핑크 컬러인데요. 어떻게 보시면 MLBB 느낌의 말린 장미 컬러처럼 느껴지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데일리로 이런 컬러감의 립들을 많이 발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했던 세레나데와 비슷한 컬러감의 립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좀 이런 컬러류의 색감은 데일리나 화려한 메이크업에나 좀 두루두루 어울리는 색감이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보시고 지나가셨을 컬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에스쁘아의 립 메이크업 추천템은 에스쁘아의 틴스틱입니다. 노웨어 틴스틱은 브라이트한 코랄 컬러의 1호 로코 코랄, 안색이 환하게 보일 수 있는 핑크 조명 립의 2호 핑크 레딧, 맑고 뉴트럴한 레드 컬러 발색의 3호 레드로메다, MABB 컬러감에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4호 인트로즈 컬러까지 총 4컬러로 구성되어 있고요. 블러리한 마무리감의 립스틱인데 네이밍이 틴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색상이 착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틴트처럼 착색이 되는 립스틱 같은 제품들, 그런 립스틱들이 대체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각질 부각이 잘 되고 좀 입술이 많이 건조해져서 약간 그런 류의 립스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이 제품을 발라보니까 건조함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착색이 진짜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착색이 되는 틴트여서 틴스틱인 게 아니라 이 립스틱 안에 파우더와 컬러 피그먼트 입자가 입술 사이사이에 정말 촘촘하게 달라붙고 이 주름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착색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립스틱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컬러가 오래 유지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립스틱을 바른 다음에 거친 키친타올로 립을 닦아보았는데요. 컬러가 거의 유지가 되어 있죠. 저도 이 지속력에 정말 깜짝 놀랐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건조함이 느껴지지도 않으면서 착색이 오래가는 제품이어서 마지막 추천템으로 가지고 왔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에스쁘아의 추천템 한번 보여드려 보았는데요. 오늘도 포드 채널에 에스쁘아가 구독자 이벤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벤트는 바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로 이 비베베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제품이고요. 저희 구독자 중에 총 10분께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 컬러는 21호 아이보리와 23호 베이지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에스쁘아의 비베베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